세상에 나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뭐 학력부터 계좌, 잔고, 이름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 뭐 공천기, 양평 고속도로 등 뭐 돈을 위한 무슨 범죄든 다 저질렀던 사람이고. 부지런히. 예, 나쁜 거 다 갖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무속인데요. 이 무속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했다. 이러면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의혹들은 많았는데 진짜인 것 같아. 이제 드러나는 거 보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네.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해 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3년 7월에서 2024년 9월까지 김건희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거예요. 구명로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짧아. 그 짧다고. 7, 8, 9? 7, 8, 9지. 네. 요 기간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제일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관상가더라. 관상. 여러분 민속촌 이야기가 아니고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기간만 봤는데도 제일 오랫동안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관상가 백재권 씨예요. 백재권 씨는 우리 조금 안면이 있죠. 네, 한번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통화를 했답니까? 총 13회 통화를 했는데 13회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보세요. 4시간 26분을 통화를 했어요. 13회 합치면은 진짜 오래 한 오래 거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니, 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관상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심지어 1시간 이상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네. 한 번에. 근데 이제 백재권이 이제 언제 유명해졌었냐면 그 윤석열이가 서울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악어상이라고 아주 그 띄웠던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 네. 여기 이제 그 중앙일보에 실렸었고 그리고 김건희에게는 또 공작상이다. 그래갖고 영부인이 될 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띄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이슈가 됐었냐면 그 관저 이전할 때 네네네네. 관상가가 거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백재권이가 갔었어. 네. 육군 관저에. 참모총장 맨 처음에 공간에. 천공 의심했다. 천공 그랬지. 의심했다가 네. 백재원이가 갔었어. 그렇죠. 근데 그 맞아요. 무혐의로 털어줬죠. 네.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그 사람이랑 4시간을. 네, 근데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통화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무속으로 공적인 일을 했다. 이거는 심각해지는 네, 건데. 맞아요. 해외 순방 때마다 통화를 한 거야. 이 관상가랑. 아, 그리고 사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그 임종 전후로 해갖고 또 통화를 했던 것 같고 해외 순방과 관련한 통화 내역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2023년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윤석열이 미국 방문을 합니다. 그때 통화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아. 한 번 더 또 2023년 저 매일 했더라고. 매일 했어요 거의. 그리고 9월 4일 날 인도네시아 순방 전날입니다. 순방 전날 또 통화를 해요. 그리고 2023년 9월 17일 날 미국 방문 전이었는데 그 전날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 통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네. 만약에 2022년 9월 내역을 보면 진짜 많을 것 같아. 그렇지. 그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맞아요. 여왕 안 갔잖아요. 조문 안 했어요.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갔어. 안 왔어요. 네.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갔잖아. 차 막혔다고 안 갔었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마 분명히 무속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김건희가 전화를 순방. 김건희. 내일 순방 가는데. 김건희. 그리고 한번 앙코르와트인가 다른 영부인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에서 그건 안 간 적도 일정 있었어요.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명태균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뭐 자기 꿈자리가 안 꿈꿔가지고 좋아서 그랬다. 뭐 일정 변경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 또 관저 야외정원의 그 오방기둥, 오방신. 그렇지. 그것도 다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요거 하나 내가 또 질문 합시다. 퀴즈. 매불쇼에서요. 네. 그 대통령실 네. 오방신을 상징해서 기둥을 5개 박았다는 건 다뤘거든요. 네. 그때 너 같은 애들이 점잖게 양복 입고 네. 이런 의혹은 제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아니 속으로. 아니. 속으로. 왜 이걸 안 해?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나 진짜 애타게 말했어요. 나 종편 가서 독립운동하는 신병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예. 보여줘. 알았어요. 보여. 네,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네, 네, 맞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기둥을 박아놨었고 그거를 몰래 경호처에서 이번에 뽑았어요. 근데 뽑은 얘기만 했지. 네. 몰래 뽑았다는 뉘앙스로 안 했지. 아니지. 잘한 일이라고 했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뽑은 거. 난 민주당 부대변인. 아니 그거를 네. 윤석열 정부 때 심었어. 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갖고 경호처에서 뽑은 거야. 몰래. 잘했다고 말했지. 무슨 소리? 큰일 날 소리. 걸릴까봐. 어. 몰래. 그렇지. 몰래. 그게 핵심이야. 네. 하지만 우린 다 알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네. 네. 아 참.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진짜. 아 참. 이 무속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런 증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또 하나 심각한. 있어요. 이거 얘기해야 있어요. 되는데 아, 뭐요? 임종 때 전화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 임종. 임종 때 전화한 게 김건희와 3회 통화하고 윤석열과 9회 통화했는데 당시에 이 백종원 씨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윤석열 부친의 그 묘자리 있는 데 있었어요. 아니야. 그죠, 맞아, 그렇게? 저 전화기가. 그러니까 전화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된다고 하면 혹시나 어디에다가 묘를 세울지를 이 사람과 또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자,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김건희였어. 이제 그렇게 확신해도 될 것 얘기해보면. 같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부패한 대통령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대통령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부패한 대통령이었다. 네. 자, 백재권 씨 나왔어. 백재권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러니까 말했지 드디어 않습니까? 백재권 통화 진짜 오래 했더만. 그때부터 백재권이 왜 가까워졌는지 이분은 관상가잖아. 관상가예요. 관상가인데 관상가인데 관상을 맨날 볼 일도 아닌데 왜? 처음 가까워진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한 검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관상을 잘 봅니다. 총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총장한테 윤석열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처음에 보냈는데 그거를 김건희가 보고 김건희가 가서 만났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어. 자, 그런데 김건희가 먼저 만나고 나서 예. 윤석열과 같이 만났다. 그렇죠. 만났는데 관상을 봐주다가 어떤 데서 김건희가 꽂혔냐면은 윤석열의 관상으로는 대통령이 없었는데 당신 보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똑같네. 명태균이랑 친해진 거랑 똑같네. 다 똑같아. 지금 그 김건희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바쉐론 그러니까 시대- 자기가 국모상이라는 걸 말을 해줘야지만 그렇지. 친해지네. 저 얘기가 되고 부인 보니까 대통령 되겠네 이 얘기에 꽂혀. 그 얘기 고쳐. 그거는 관상가가 아니라 누구나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요? 부부를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모자란다. 한 사람 모자라고 대화를 주도하는 건 김건희 씨기 때문에 장님 무사. 그러니까 안심뱅이. 똑같아. 예. 명태균이 한 말이. 만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나 만나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래도 근데 아무튼 영부인상 그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최근까지도 가장 믿는 사람이 백재권이었어요. 백재권은 우리가 조금 얘기하다가 말하는 최호 그 돌아가신 최고 평택 그 대선 자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리 잡아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백재건 씨는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검사 중에 고위급 검사들이 다 그 많이 알아. 사람한테 다 한 번씩 얼굴 갖다 이렇게 정치인들도 하고 많이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비유하잖아. 그게 먹힌 거야.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동물에 대한 인상하고 잘 엮어서 말재주꾼이지.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많이 틀려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총선 이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틀렸지. 대승한다. 다 틀려요. 아니 이렇게 망해가지고 감옥 간다 이런 걸로 알았으면 자기 앞날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 다 틀려요. 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저도 그게 뭐 궁금했어요. 닮았다 이런 거? 몰라 난 본 적 없어. 아니 저분. 삽살개 많이 닮았어요. 이러고 내가 얘기해줄게. 삽살개 상인의 전형적인. 밥 많이 먹게 생겼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윤석열 김건희 만나가지고 여자 때문이네. 나도 할 수 있다고 금방. 그러니까 만난 지 1분 만에 알겠더만. 근데 정말 엉성한 사람인데 자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다 거기 가서 얼굴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건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윤석열이 그랬대잖아.
조국 대통령 되는지 물어봐라. 라고 했다는 사람이 이 백재권 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시간 26분씩이나 통화하고 막 해서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뉴스공장에서 그 역술 그다음에 무속 이거 얘기했다고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5대 지금 보면 5대 명사. 4시간 26분씩이나 그 10여 차례에 걸쳐서 하는 사람이 그걸 고소할 제일 긴 게 한 시간 반인가 그래 한 번 통화해서. 예, 네. 지금 와. 근데 지금 저 전화는 그냥 막 한 거고 분명히 김건희 윤석열은 텔레그램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많이 감춰졌는데 이거는 일반 통화만 나온 거야. 그렇죠.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백재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의존했는지 백재권이 그 언론에도 이렇게 중앙일보하고도 가깝습니다. 홍석현 내가 기자. 인터뷰 들어보니까 네. 인터뷰 나온 적이 있거든. 이분이 말주변이 있어요. 이 말주변이 어. 혹해. 말주변이 있고 그 말주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물에 비해서 당신은 무슨 상이요? 알아듣기 쉽게. 무슨 상이요? 이런 말. 나는 그런 투의 말을 못해요? 절대 안 믿거든. 네. 안 믿어야지. 딱 봐도 사자인데. 너 믿어? 원숭이 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사를 많이 해요. 근데 검사들은 다 믿던데 내가 아는 검사. 아니 그러니까 문제지. 아니 그 백재권 사람들 사진 시험만 잘 보는 사람들. 사진 딱 떼어봐봐. 전형적인 돼지상이야. 그 사람 아무데나 막 집어먹다가 그냥 갈상이야. 아무데나 집어먹어. 그 잘 먹어. 그래서 평상시에 잘 먹어서 살도 많이 찔 거야. 나중에는 가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동물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저분이 이제 풍수 전문가잖아요. 근데 하나 이제 풍수 전문가가 맞습니까? 얼굴 박사. 논문을 아니, 원래 그걸로 풍수 썼으니까. 전문가를 석박사를 논문을 그걸로 근데 썼어요. 썼으니까. 관상가로 알려진 거 아니야? 관상가. 관상가. 네. 저 풍수로 동물에 관련 썼으니까. 이론을 본인이 정립했다고 하는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론이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록으로 공개했지만 3월 10일까지는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 있고 당선 다음 날까지는 단 한 번도 용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있으면 저희한테 검토해봐서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추산이라도 해봐라 뭐 이런 게 아예 없는데 3월 14일 날 처음으로 국방부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가본 사람들도 뭐 한 6명쯤 있는데 그 사람들이 6개월의 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윤석열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14일부터 20일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20날 윤희회 가르침대 갖고 이렇게 브리핑 하잖아요. 용산 그림 놓고.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에 뭔가 강력한 외부적인 입김에 그게 백재권이다. 그 뒤로 이제 뭐 저 사람이 뭐 수염 달린 사람이 천공설도 있었어요. 천공인 줄 알았는데 백재권이었더라.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천공도 주장은 했죠. 나는 천공도 맞다고 보는데. 천공도 계속 연락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V0로 불리던 김건희 씨가 평소 누구와 가장 많이 상의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인사와 정책을 가리지 않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건희 씨가 특정 기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정 이후에도 통화한 사람은 바로 의문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관상가 백재권 씨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81명입니다. 이 가운데 모두 13차례, 도합 4시간 26분 48초로 가장 긴 시간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횟수도 잦았습니다.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8월 한 달 동안에만 8차례 통화했고 나흘을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 연락을 할 때마다 통화 시간도 긴 편이었습니다. 8월 4일에는 1시간 35분을 통화했고 8월 16일에는 40분, 8월 19일에는 46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명의자, 바로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였습니다. 무령론이라는 것이 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령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 스승 이천공 씨가 대통령 관저 후보지 중 한 곳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의혹이 지난 2023년 초 불거진 적이 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백재권 씨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백 씨의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시설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후에도 김 여사는 백 씨와 연락을 이어간 건데 통화는 아침과 낮 그리고 자정 이후 새벽까지 시간대 상관없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의 사적인 통화, 비공식 활동 논란을 해명하며 소개한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관상가로 유명한 백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 씨는 연재 중이던 칼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포의 악어 관상이라고 분석했고,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작상이라며 영부인이 될 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2023년에도 윤 전 대통령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관상을 가졌다며 국운도 좋고 총선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총선 참패와 대통령직 파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보다도 관상가와 더 오랜 시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직전과 많이 겹쳐 있는데, 해외 순방 중에 김건희 씨는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등 유독 즉흥적인 행보가 잦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제 보면 민간인 김건희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면서 그에 대한 조언을 관상가에게 구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의 장례를 마치자마자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 머무는 내내 김건희 씨와 백재권 씨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백 씨와 통화를 하는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아세안 관련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떠나기 바로 전날인 9월 4일, 김 씨는 백 씨와 4분 45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부부가 다시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도 백 씨와 4분 47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무속이나 역술 개입 의혹이 일었습니다. 본인을 지리산 도사라고 불렀던 명태균 씨는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당시 자신의 흉몽 때문에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 현지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9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문에 영국을 찾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교통 문제로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천공스승 이천공 씨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뒤 조문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김 씨는 시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의 임종을 전후해서도 백재건 씨와 자주 통화를 했는데, 이때는 윤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백 씨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김 씨가 통화를 한 지역 중에 당시 윤 명예교수의 묘역이 만들어지던 경기도 양평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윤 명예교수의 묘소 위치와 관련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방 같은 공무는 물론 장례 같은 가족일에 대한 결정까지 백 씨에게 의탁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백 씨와의 관계는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일을 그걸로 결정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김 씨와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기중 명예교수 임종 전후 사흘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23년 8월 백재권 씨와 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뒤 곧바로 백 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전화를 합치면 2달 동안 백 씨와 22차례 4시간 43분에 걸쳐 통화를 한 겁니다. 단순히 장례나 묘역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불거졌던 무속 논란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국민들의 눈앞에 포착된 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 당시 손바닥에 적힌 왕자였습니다. 무속인이 써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이웃 주민이 응원차 적어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다음엔 선거대책본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가까운 관계도 아니라며 논란이 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속적인 조언을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내 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김건희 씨가 스스로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육성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결국 전성배 씨는 통일교 청탁의 통로이기도 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명태균 게이트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속과 역술이 영향을 줬다는 의혹은 이제 그냥 소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늘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12일 밤 구속된 뒤 세 번째였는데요. 질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집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무서워서 말을 못할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있었는데 전 씨가 출석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 씨는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특검 측에 전달하고 신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8분 만에 끝났지만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거라고 밝혔습니다.